60대 남성이 은퇴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경비라도 알아보세요. 물론 경비일도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생기고 지역에 따라 수요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60대 남성에게 경비일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근무가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입주민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가 힘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젊을 때 기술도 있었고 운전도 했고 사람도 관리했는데 정말 경비밖에 없을까?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60대 남성이 경비 말고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 20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멋있어 보이는 직업을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초보자도 배워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주민센터,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중장년 네일센터, 고용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일자리는 젊을 때처럼 무조건 많이 버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4가지입니다. 내 몸에 무리가 없는가?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가?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이 4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경비 말고도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 보조입니다. 아파트, 빌딩, 학교, 병원, 복지관, 체육센터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기, 수도, 보일러, 냉난방, 조명, 화장실, 창고, 소모품 관리 같은 일을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전문 기술자가 아니어도 보조 업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소방, 보일러, 설비 경험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젊을 때 공장, 건설 현장, 설비, 운전, 관리 일을 해본 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지, 야간 당직이 있는지, 혼자 책임지는 업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관리원입니다. 마트, 병원, 상가, 공공기관, 예식장, 시장 주변에는 주차 안내 인력이 필요합니다. 차량 진입을 안내하고 주차 위치를 알려주고 혼잡 시간대 차량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운전 경험이 많고 차량 흐름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면 적응이 빠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곳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실내 근무인지 야외 근무인지, 의자에 앉을 수 있는지,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 배움터 지킴이 또는 학교 안전 지킴이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안전을 돕고 외부인 출입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책임감이 있는 분에게 잘 맞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교사, 회사 관리직, 자영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응하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투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공기관 안내도우미입니다.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병원 같은 곳에서 방문객을 안내하는 일입니다. 번호표 뽑는 법을 알려주고 접수 창구를 안내하고 무인 발급기나 키오스크 사용을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이 일은 체력보다 친절함과 차분함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하는 60대 남성에게 잘 맞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안내할 수 있는지, 민원이 많은 곳인지, 근무 시간은 긴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원 동행 서비스 매니저입니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병원까지 함께 모시고 가서 접수, 진료 대기, 수납, 약국 이동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아지면서 병원 동행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같이 걸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 역할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 책임감, 친절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전이 가능하면 유리할 수 있지만 꼭 운전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동행 업무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양보호 보조와 생활지원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나 돌봄 보조 업무는 지역 사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르신 안부 확인, 생활 상태 확인, 말벗, 안전 확인, 복지 서비스 연결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 중에서도 돌봄 업무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은 남성 돌봄 인력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돌봄 업무는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로움, 질병, 가족 문제를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리지 않는 균형도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택배 분류와 집화 보조입니다. 택배회사, 물류센터, 지역 배송 거점에서는 물건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수요는 많지만 체력 부담이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60대 남성에게는 무거운 상하차보다는 가벼운 분류, 스캔, 정리, 집화 보조 위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이나 상담 때 꼭 물어보십시오. 무거운 상하차가 많은가요? 가벼운 분류 위주인가요? 몇 시간 서서 일하나요? 허리, 어깨, 무릎이 약한 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마트와 편의점 진열 보조입니다. 상품을 진열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매장을 정리하고 손님이 찾는 물건 위치를 안내하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부지런한 분이라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 주말, 단시간 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종일 서 있어야 하거나 무거운 생수, 쌀, 음료 박스를 옮겨야 하는 매장은 부담이 큽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가까운 소형 매장이나 단시간 근무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조리 보조와 식당 보조입니다. 식당, 구내식당, 요양원, 병원, 학교, 복지관에서는 조리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재료 손질, 배식, 설거지, 식기 정리, 주방 청소가 주요 업무입니다. 식당을 운영해 본 분, 손이 빠른 분, 부지런한 분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남성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방은 덥고 바쁩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고 점심시간 전후로 일이 몰립니다. 일반 음식점보다 학교, 병원, 복지관, 공공기관 구내식당 쪽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열 번째는 어린이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특수학교 차량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도록 돕는 일입니다. 운전기사는 따로 있고 동승자는 안전벨트, 승하차, 인원 확인, 보호자 인계를 돕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세심한 분에게 맞습니다. 아침과 오후 시간대에 나누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종일 일하기 부담스러운 분에게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책임이 큰 일입니다. 아이를 태우고 내리는 과정에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11번째는 차량 이동과 탁송 보조입니다. 운전 경력이 길고 사고 이력이 적은 분이라면 차량 관련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 중고차 매매단지, 정비소, 법인 차량 관리업체 등에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60대 이후 운전 일자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시력, 반응 속도, 야간 운전 가능 여부, 장거리 운전 부담을 꼭 따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장거리 탁송을 선택하기보다는 가까운 지역, 차량 이동이나 주차장 내 차량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번째는 시험 감독 보조입니다. 국가시험, 자격시험, 학교시험, 기업 채용시험에는 시험장 안내와 시험 감독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단기 일자리로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안내하고
시험지를 배부하거나 회수하고 시험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조용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분에게 맞습니다. 공공기관, 대학, 자격시험 시행기관,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모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문화해설, 숲해설, 마을해설 보조입니다. 역사, 지역문화, 산책, 자연, 숲, 둘레길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 좋은 일자리입니다. 처음부터 전문 해설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해설 보조나 안내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 등산, 여행, 역사, 지역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보람이 큽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날씨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원, 관광안내센터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14번째는 도시농업과 공원관리 보조입니다. 도시 텃밭, 공원, 수목원, 하천변, 마을정원, 공공녹지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풀 뽑기, 물 주기, 쓰레기 정리, 꽃 심기, 시설 점검, 이용객 안내 등을 맡을 수 있습니다. 농사 경험이 있거나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분에게 맞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가 부담될 수 있고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꼭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15번째는 아파트와 상가 미화 보조입니다. 미화 업무를 여성 일자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 미화 인력이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외곽 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공용공간 관리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경비와 비슷해 보이지만 민원 응대보다 청소와 정리 중심인 곳도 있습니다.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지만 무거운 쓰레기 봉투, 계단 청소, 지하주차장 청소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구역과 업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6번째는 창고 관리와 재고 관리 보조입니다. 마트, 공장, 병원, 학교, 도매업체, 작은 물류창고에는 물품을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입출고 확인, 수량 체크, 라벨 부착, 창고 정리, 소모품 관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꼼꼼하고 숫자 확인을 잘하는 분에게 맞습니다. 체력보다 정리정돈과 책임감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는 창고는 피해야 합니다. 60대에게는 사무용품, 병원 소모품, 학교 비품, 소형 물품 관리 쪽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번째는 중고물품 수리와 간단 기술 서비스입니다. 전기, 목공, 자전거, 가전, 가구, 수도, 문고리, 방충망, 조명 같은 것을 다룰 줄 아는 분이라면 간단 수리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기술직이나 현장직을 했던 분에게 잘 맞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복지관, 마을관리소, 사회적 기업에서 소규모 수리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무리한 전기공사, 고소작업, 전문 자격이 필요한 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편의 수리와 소모품 교체처럼 안전한 범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8번째는 반려동물 산책과 돌봄 보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산책 대행, 돌봄 보조, 펫시터 보조 수요도 생기고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걷는데 무리가 없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개를 통제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강아지, 가까운 동네, 짧은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9번째는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카카오톡, 사진 보내기, 영상통화, 키오스크 주문, 병원 앱 예약, 은행 앱 사용, 정부24 서류 발급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꼭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남성이 같은 세대 눈높이로 설명하면 더 편하게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지자체 디지털 교육 사업을 확인해 보십시오.
20번째는 소규모 강사와 경험 나눔 강사입니다. 60대 남성에게는 젊을 때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영업, 창업 실패, 농사, 운전, 군 생활, 등산, 사진, 여행, 부동산, 공구 사용, 낚시, 글쓰기 경험이 모두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강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동호회, 유튜브, 블로그에서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주제도 가능합니다. 60대 스마트폰 사진 정리법, 초보자를 위한 안전한 등산 준비, 남성 어르신을 위한 간단 집수리, 은퇴 후 창업 실패하지 않는 법, 시니어를 위한 생활비 절약법. 이제 어디에서 이런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무작정 구인 사이트만 보는 것보다 공공기관과 지역기관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와 중장년 네일센터,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지자체 일자리 센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센터에 가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60대 남성이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와 수행기관을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경비 외에도 미화, 시설관리, 운전, 시험감독, 단기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고를 때는 5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야간 근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밤을 새우는 일은 건강에 부담이 큽니다. 둘째,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많은지 확인하십시오. 허리와 어깨는 한 번 다치면 오래 갑니다. 셋째, 오래 서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무릎이 약한 분은 주차관리, 마트 진열, 주방 보조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넷째, 민원이 많은 일인지 확인하십시오. 사람 상대가 힘든 분은 안내, 주차, 관리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지 확인하십시오. 60대 이후에는 월급보다 가까운 거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왕복 2시간짜리 일자리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쓸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력서에는 직함보다 실제 해본 일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30년이라고만 쓰지 말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거래처 관리 경험 있음, 현장 인력 관리 경험 있음, 차량 운전 경력 있음, 창고 재고 관리 경험 있음, 시설 점검과 소모품 관리 경험 있음, 고객 응대 경험 있음, 자영업 운영 경험 있음, 스마트폰 사용 가능, 컴퓨터 문서 작성 가능. 60대 이후에는 화려한 스펙보다 바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성실함, 시간 약속, 건강 상태, 책임감, 대인 태도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자리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요구하는 일은 조심하십시오. 물건을 먼저 사야 한다.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가맹비를 내야 한다. 장비를 사면 일감을 준다. 이런 말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수익을 과장하는 일도 조심하십시오. 월 500만원 보장, 하루 2시간 고수익,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큰 돈. 이런 문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을 지나치게 쓰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상하차, 장시간 야간 근무, 위험한 고소작업, 무리한 배달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임금, 휴게시간, 업무 범위가 명확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 남성에게 경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 주차관리, 학교 안전지킴이, 공공기관 안내, 병원 동행, 생활지원사, 택배 분류, 마트 진열, 조리보조,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차량 이동, 시험감독, 문화해설, 공원관리, 미화보조, 창고관리 간단, 수리, 반려동물 산책, 디지털 도우미, 경험 나눔 강사까지 선택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경력을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오래 서는 일이 가능한지, 운전이 가능한지, 사람 상대가 맞는지, 기술이 있는지, 조용한 일이 맞는지, 오전 근무가 좋은지, 오후 근무가 좋은지. 이 질문에 답하면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보입니다. 60대 이후 일자리는 인생의 마지막 경쟁이 아닙니다. 생활을 다시 세우는 방법입니다. 돈을 조금 벌더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자리입니다. 경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 중장년 네일센터, 고용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십시오. 60대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내 경험은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60대 남성 일자리, 경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일, 집에서 가까운 일,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60대 이후 현실적인 일자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